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땄는데 언젠가 써야지 하고 몇 달 흘려보내셨죠. 그리고 막상 취업을 하려니까 어디에 지원해야 하지?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 막상 취업해도 실무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주저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4050 중장년층이 사회복지사로 취업 준비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3가지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계속해서 어렵다고 느껴지시거나 사회복지사로의 취업에 있어서 1대1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래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어디에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유니세프, 월드비전 같은 NGO는 당연히 지원해도 떨어질 것 같고 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곳은 너무 전문적인 것 같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지원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50 중장년층을 원하고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 곳은 없다고요? 자, 같이 생각해 봅시다. 과연 2030 젊은 직원보다 4050 중장년층을 선호하는 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서비스 중심 기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관에 돌봐달라고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때 그 기관의 직원이 20대 초반에 엄청 앳된 분이 네,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부모님의 나이대와 비슷한 직원분이 나오셔서 네, 걱정 마세요 하는 게 더 믿음직스러우신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젊은 직원들은 행정 처리도 빠르고 체력도 좋고 새로운 것 배우는 것도 빠릅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같은 말씀을 10번 반복하셔도 또 그 얘기야? 하는 표정 없이 들어드릴 수 있는지, 몸이 불편한 분이 천천히 걸으실 때 재촉하지 않고 그 속도에 맞춰드릴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은 기술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중장년층 분들은 본인도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고 부모님을 돌본 경험도 있고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세요. 마치 병원에서 간병을 할 때도 젊은 간병사보다는 경험 많은 중년 간병사를 더 선호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동일한 이유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직접 돌보는 서비스 중심의 기관들에서는 2030 젊은 세대보다 4050 중장년층을 더 선호한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요양보호사 업무가 있는 기관, 생활지원사가 필요한 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채용하는 기관, 이런 곳들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기획이나 정책 업무보다는 직접 사람을 돌보는 업무가 있는 곳들 말이죠. 다음,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자기소개서에 그냥 나를 소개하면 되는지,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 관계부터 그냥 성장 배경을 다 쓰면 되는 건가? 이게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원하시려고 하는 그 기관 있죠? 그 기관의 사업 대상, 그 대상과 관련된 내 경험을 떠올려 보시는 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모든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적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지원 기관의 대상과 관련된 경험을 꼭 그 경험을 강조해서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의 최대한 단어로 표현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너무 추상적이시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노인복지관에 지원하신다고 했을 때 가지고 계신 경험 중에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했던 봉사활동, 치매 걸리신 시어머니를 3년간 돌본 경험, 이런 경험들을 중점적으로 적으시고요. 장애인 관련된 기관에 지원한다면 복지관에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한 봉사활동, 불편함을 겪는 가족을 돌보며 배운 것들, 이렇게 각 기관의 대상자와 관련된 본인만의 스토리를 찾아내셔서 그 스토리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인내심이나 성실함이나 사랑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배운 것을 어떻게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경험을 어떻게 잘 녹여야 할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사회복지사 취업을 도와드리는 저 윤상쌤이 찍은 강의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테니까 아래에 카톡 링크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움은 바로 행정 업무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취업 후의 실무가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생각보다 하시게 될 행정 업무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코딩을 하신다거나 사람
사랑의 열매 프로그램 기획서를 작성해서 1,000만 원 후원금을 따내야 하거나 이런 난이도 높은 행정 업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걸 하시게 될까요? 상담을 하시고 나서 상담 일지를 작성하시거나 한글, 엑셀, PPT로 단순한 파일을 만들고 정리하거나 그 정도 선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 난이도에 맞춰서 실무 공부를 해두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속 공부만 하시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마치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이 무서워서 계속 필기 공부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 운전을 해보셔야 운전이 확 느는 것처럼 실무도 그 현장에 직접 가보셔야 확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행정 업무의 기본은 3가지입니다. 첫째, 타자치기. 둘째, 한글 프로그램 사용하기. 셋째, 엑셀 프로그램 사용하기. 추후에 이 실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아주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어서 좀 공유드리면 유튜버 IB96님께서 각 분야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해 두셨으니 아래 링크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4050 중장년층이 취업을 준비할 때 겪는 3가지 어려움, 그리고 3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지원할 곳이 없다는 것인데,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중장년층을 선호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원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내 경험 중에 지원기관의 대상과 관련된 경험을 끌어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강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실무가 어려워 계속해서 준비만 하고 지원을 못 하신다는 것인데, 진짜 실무 능력 향상은 취업 이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만 준비해 두고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최소한의 선은 타자, 한글, 엑셀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만한 유튜버도 추천드렸고요. 여러분, 취업이라는 도착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미션들을 클리어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게 어려울 때 누군가 물어볼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계속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어려움 외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채팅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남이었습니다.